구름도 쉬어간다는 평창군 미탄면의 청옥산 1200m 고지. 여기엔 호밀의 푸르른 물결이 바람에 넘실거립니다. 이런 고지에 호밀이 심겨져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호밀에 윤기가 도는 것이 참 잘 길렀는데요. 척박한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칠 수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을 비료나 농약이 아닌 호밀로 찾은 사람.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땅의 건강을 농사의 근본이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황폐화된 토양을 물려준다는 건 죄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양을 잘 가꿔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농민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땅과 농부라는 이름 뒤에는 늘 도전이 뒤따랐습니다. 농사 좀 짓는다고 하는 이들도 혀를 내두르며 포기했던 땅에 무언가를 심을 때에도 또 농부의 녹록찮은 환경을 윤택하게 개선해 나갈 때에도 말이죠. 유기농의 중심에 외치는 기적과 같은 도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과 정성이 맞닿은 1234m 고지에는 약 40만 제곱미터의 600마지기 농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1990년부터 국유지를 임차해 26년째 친환경 농사를 짓는 거대한 고랭지 채소밭이죠. 그런 이 밭을 누가 일구냐고요? 바로 이 사람, 유기농의 상징인 이해극 회장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70년대 식량 증산의 일환으로 화학농약과 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그때가 이해극 회장이 농부 인생을 막 시작했을 텐데요. 당시 많은 농부들이 편리한 농약과 비료를 선택했지만 이해극 회장만은 불편하지만 안전한 자연 농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선택한 자연 농법은 지력대항을 기초한 유기농법인데요. 이런 활동으로 이해극 회장은 농업계에서 최고 권위의 대산 농촌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었고요. 또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그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기농업의 상징인으로 40여 년간 살아온 이해극 회장. 그런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며 안내한 것은 다름 아닌 이 기계. 밭두둑 피복 성형 일관 작업기인데요. 농사라고 해서 무조건 땀 흘리고 힘든 것은 옛말. 과거처럼 힘들게 밭을 갈고 비닐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계 자랑에 침이 마를 지경입니다. 일관 피복 작업기.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가면 흙덩이 부서지고 두둑 생기고 비닐로 씌워지는 1인 3역을 하는 거죠. 장정 두세 명이 붙어서 꼬박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일관 작업기 운전 30분이면 다 한다니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여주는 요긴한 농기계인데요.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바로 이해극 회장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게 87년도에 이제 해서 유압이 없을 때거든요. 지금은 이런 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90년대 중반 유압장치가 보편화되면서 일관 작업기가 농민들 사이에 활용되고 있네요. 쇠토기, 휴립기, 피복기 이걸 이제 세 개를 플러스한 거죠. 이 변수가 이게 흙대기가 잘못 부서져도 안 되고 배토가 안 돼도 되고 안 되고 또 저 뒤에 피복기가 균형이 안 맞아도 안 되고 뭐 고민한 거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만들어 봤어요. 재미나게. 이해극 회장의 재미난 발명품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보는 자전거 식혈기는 땅에 규칙적으로 구멍을 뚫는 기계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밭에서 굴리면 바퀴에 달린 쇠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씨 뿌릴 구멍을 만들어 가는데요. 씨 뿌리는 데 투입되는 시간을 1,5배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촌에 노령화 분여화돼서 거리 감각이 할머니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정한 거리로 심어야지 상품성이 균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때 73년도에 제가 고물상에서 갖다가 만들었죠. 이해극 회장은 농민발명가협회 회장이기도 할 만큼 적잖은 발명을 했는데요. 다양한 발명품 가운데 제일은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기.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8개 나라로 수출되는 외화벌이 효자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 자동 개폐기를 해서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는데 그 돈을 벌어서 뭐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농부들이 모쪼록 사람과 작물이 다 좋은 환경이 되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 하나가 청옥산 600마지기에 호밀 씨앗을 뿌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26년을 말이죠.
호미를 통해서 땅을 회복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산꼭대기에 호미를 무슨 까닭으로 심게 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모든 궁금증의 해답은 이 땅에 있다고 하네요. 워낙 땅이 황폐화된 데다가는 아무리 기술을 투입해도 안 됩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는 농업은 이 예외가 없더라는 거죠. 자연 법칙이 그래요. 땅을 살려보겠다는 비범한 뜻을 품고 600마지기에 올라왔으나 5월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고지대인 데다 실현의 요소는 예상외로 무척 많았는데요. 옛날에는 여기가 원시림을 62년도에 개간해서 소위 과학영농이라는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가 황폐화돼서 다 떠난 곳에 제가 90년 처음 올라왔었죠. 비료와 제초제 사용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만, 또 땅에는 자갈과 메마름만 남긴 채 변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때도 한 400톤 가까이 퇴비를 올렸는데 땅이 비폐해지고 황폐화됐을 때는 어떤 기술도 어떤 그 관리도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황폐화된 땅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해극 회장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호밀입니다. 호밀은 녹비작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녹비작물이란 녹색 식물의 잎과 줄기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호밀, 밀, 자운형 같은 콩과 작물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호밀의 경우 내한성이 강한 데다 뿌리가 지하 1m 이상 깊게 뻗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하고 딱딱해진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가을 심은 호밀은 이듬해 5월 키가 1m 안팎으로 자라면 이렇게 갈아 엎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료로 활용된다고 하지만 멀쩡하게 자란 호밀을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갈아 엎다니 좀 아까운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렇게 호밀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뿌리째 갈아주면 땅속으로 들어가 토양 유기물을 풍부하게 해주고 더불어 병해나 잡초의 발생량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호밀은 땅에게 있어 만병통치약쯤 되는데요. 이런 까닭에 이해극 회장 역시 무려 26년간 녹비식물인 호밀을 600마지기에 심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평균 기온이 영상 5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거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들어가 매립이 돼가지고 내년에 뭐 무기 영양화 되겠죠. 호밀을 벤 뒤 호밀의 숨이 죽도록 보름 정도 땅에 묵혔다가 두둑을 쌓아 바로 샐러리, 상추, 무 같은 각종 채소를 기르는데요. 이 샐러리 육류는 앞으로 8월 하순쯤이면 수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0월 초가 되면 다시 호밀을 심는데요. 수확량이 적더라도 지력 배양을 최우선하기 위한 그만의 농사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농법은 농사 좀 지을 줄 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데요. 일반 사람 보면 경치 좋다 그러겠는데 내가 같은 사람이 오면은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좀 들어 미쳐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미치는 모르죠. 제 유기농의 멘토예요. 멘토고 스승님인데 유기농의 증인이죠. 정말 보물이죠 보물. 이거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